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 토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가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 되겠죠. 아니, 두 명이요. 김문수 후보랑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한동훈.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아니, 그 바깥에서 안 그래도 장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평소에 답안지 생각하던 거 하다가 마킹하기 직전에 좀 바꾸는 그건데. 아, 마킹 직전에 바꾸듯이 바꾸셨어요? 누구로요? 저는 원래 김문수, 한동훈을 얘기하다가 김문수, 홍준표로 방금 바꿨어요. 아, 들어오시면서 바꾼 거예요? 예. 아니, 계속 김한 그러다가 왜 김홍으로 바꾸셨습니까? 그 국민의힘 분들이나 이 분위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가, 당원들 비토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또 그냥 단순히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후에 당권까지 한동훈이 쥐게 될 경우에 뭐 앞에서 그 뉴스연구소에서 얘기 나왔지만은 뭔가 막 물갈이, 세대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동원을 한다더라. 아, 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근데 그 표가 아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러면 꼭 틀리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마킹 바꾸면은. 뭐 한두 번 틀리신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맞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김문수, 홍준표 조에다가 지금 한 표를 던지셨어요. 그 바꿈의 이유는 막판 당의 흐름, 당심에 주목하신 거고요. 장 소장님은 김문수, 홍준표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바꾸신 거예요? 예. 김홍에서 김한으로, 김문수, 한동훈으로. 그 바꿈의 이유는 뭡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몰표 현상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당심에서는 김문수를 만들어야 한덕수와 단일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면은 이건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출마가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김문수 쪽으로 몰표 현상이 나타나서 그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 표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거는 제 자체적인 분석이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도 상당히 크대요. 근데 매니아층이 있어요. 팬덤. 네. 한동훈이 돼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당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한으로. 김문수, 한동훈. 자, 김문수, 한동훈이냐 아니면은 김문수, 홍준표냐인데 한국일보에서요. 각 캠프에다가 취재를 했대요. 각 캠프가 생각하는 이강은 누구인가 들어보세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찬탄에서 한 명, 반탄에서 한 명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한동훈 캠프에서는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봤답니다. 똑같네요. 지금 김문수, 한동훈 캠프가 서로. 이유는 친윤 쪽이 지금 전부 김문수 후보 쪽 지지하는 걸로 가는 것 같더라 하면서 한동훈, 김문수 했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는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하면서 반탄 더비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반탄 더비다. 반탄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뭉칠 것이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지금 이 상황을 백중세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한국일보 취재입니다. 그게 이제 각 캠프에서도 안심번호로 당원 명부를 받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봐요.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좀 샘플로 해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들은 거는 각 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쭉 파악을 해보니까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당심이 좀 확인되고 있다. 지금 각 캠프의 예측에도 제일 많이 등장한 인물이 김문수 후보고 한동훈 2표, 홍준표 2표네요. 와,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모르겠다. 2시 반에.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확실한 지난번에도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 올라갔잖아요. 나경원 후보. 아니요. 그때는 나경원, 안철수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강이 누군가가 뽑히고 최종 결선이 치러질 텐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5선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기정사실로
나도 본다.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가 문제지. 기정사실로 봐도 되죠, 장 소장님. 그럼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뭐 날짜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5월 1일이냐 2일이냐 뭐 그거 같은데 결선까지 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5월 3일 날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보고 할지. 그래서 1, 2, 3 중에는 할 거다. 그래서 뭐 별로 날짜도 이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뭐 캠프를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배우 세력이 누구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누구예요? 배우 세력이요? 네. 지지 세력.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축이 많아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좀 정치적으로 전문화된 분들이 밀고 있고 대통령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 중에 일부도 지금 돕고 있고 주축 세력은 원희룡 전 장관 측이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전 장관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나오지도 않고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거취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내가 나가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승리 가능성도 있고 명분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팀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외곽에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장관실에서 나온 분들 그분들이 또 한 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캠프를 꾸려서 뛸 것이다. 네, 근데 좀 단촐하게 꾸릴 거는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진하게 관계된 흔적이 진하게 묻어있는 그런 분들은 캠프에서 좀 처음에는 배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그만둬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한덕수 캠프 측에서 저하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궁금한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또 국민의힘 후에서 후보가 누군가 뽑히겠죠. 단일화를 한다라고 됐을 경우에 변수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되면 모르겠는데 설사 김문수 후보가 돼도 순순히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거냐. 그 짧은 시간에 5월 11일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하나가 어떤 좀 이 산이 될 것 같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5월 11일 전이면은 이제 5월 4일이 하나의 데드라인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면은 이미 뭐 당에서 계속 컷오프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할 시간은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뭐 원희룡계가 조금 붙고 오세훈계 일부가 붙고 그리고 뭐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이게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인가. 너무 국민의힘 색채가 강한 거죠. 게다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당을 이제 5월 11일 선입당 후 단일화, 선 단일화 후 입당. 그러니까 제가 이번 대선에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일화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예전에 이제 그게 약간 시초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몽준 후보를 입당시켰나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각자 가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한 건데 그거를 마치 이제 입당을 해서 2번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미시는 분들은 한덕수 후보를 지금 이렇게 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당권도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전혀 윤석열과 그 이제 그 강성 보수의 색채가 너무 짙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과정들이나 방식들이.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거라고 보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이게 굉장한 반칙이다. 뭐가 됐든. 경선 과정에서도 반칙이고요. 뭐냐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단일화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역대 단일화를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대표는요. 본인의 당의 후보가 이기고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종적인 노력을 하는 게 역대 모든 당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이하다고 여기는 거는 모든 원칙이 무너졌구나니까 이번 지금 대선 경선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솔직히 떠오릅니다. 이제 어떤 거요? 최선은 원칙 있는 승리입니다. 차선은 원칙 있는 패배고요. 최악은 원칙도 없고 패배하는 거. 이게 이제 최악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거의 뭐 100% 동의를 하는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네.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라는 것이 예정된 스케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살펴봤어요. 예.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경선은 없다. 네? 그 무슨 말이에요? 경선이 없을 수 있다. 경선이 없다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 원샷 경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후보는 지금 김덕수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단일화에 앞장서는 분인데 단일화가 없다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그냥 한덕수 당신 해 이렇게 손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 과정이 없이 단일화될 거다 그 말이고. 저보다 더 뭐 경쟁력 있고 통상 외교 문제, 국익 문제, 관세 문제, 미국과의 뭐 인맥 이런 것들 저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하세요라고 손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은 많이 단일화 경선을 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겨버렸어요. 대단히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냥 외부에다 놓고 무소속 후보랑 단일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입당시켜가지고 국민의 후보끼리 또 단일화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상당히 웃긴 최악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경선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이거 한덕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건 단일화 없이 하는 것을 아마 작업을 할 것 같다. 이것도 설계를 그릴 것 같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판을 통해서 그냥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걸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 단일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성원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후보가 됐는데 내가 왜 한덕수 후보랑 왜 하냐. 안 할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가 나를 그냥 도와라. 그렇게 고집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뭐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단일화 할 수 있다 쪽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있는데 중점은 이게 맞아? 이제 이게 그건 더 맞는 방점을 것 같아요. 찍긴 했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후보로 쭉 밀고 나가면 어차피 한덕수 후보는 날 도울 수밖에 없다. 조직 그리고 자금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은 원래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당무를 쥐고 가게 돼 있으니까 단일화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되면은 어쨌든 지금 계속 이제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질 수가 있다.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클라베 형식. 콘클라베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로 단일화 이런 거 안 하고요. 관계자들이 밀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콘클라베라는 뜻이 문 걸어잡는 건다는 거죠. 교황 선출 방식으로 거기에서 그래서 135명의 추긴경 중에서 3분의 2가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관계자들이 밀실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정하겠다. 각 뭐 캠프나 아니면은 뭐 주요 당직자들이 이 정도로 비민주적인 방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콘클라베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왜 봤냐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콘클라베 방식까지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면은 그게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경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후보 그래서 지금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일단 오늘 2강에 누가 올라가는지부터 봐야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변수가 펼쳐져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는 짚고 갈게요. 하나는. 근데 한덕수 대행이 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렇게 그 정도로 정치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니었고 50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를 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왜 마음을 바꿨는가 대선 출마로.
그게 일종의 명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 벌어지는데 쟁점 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공직자를 줄타넥하는 민주당 보면서 저들이 정권 잡으면 정말 국가에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다. 나는 3년만 하고 총선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을 그만둘 거다. 그때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나오는 것이다. 요걸 이제 마음 바꿨다는 것이 그 한 대행 측 설명이에요. 그렇죠. 장 소장님은 권력 의지가 생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당신밖에 없어 막 그렇더라도 아유 내가 뭐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하겠어. 나 그냥 로펌 가가지고 돈 잘 벌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지낼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권력 의지가 생겼을까? 결국에는 김현정 앵커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명감, 소명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서 혹시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네. 되지 않을까. 내가 스스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야당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방어막을 갖고 있지 않을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야당 지도자를 뭐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치 보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명분으로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판과 구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는 3년이 아니라 뭐 1년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그냥 나 정말 진영, 이념, 뭐 정당 이거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 기틀 1년만 딱 세우고 제가 그만둘게요.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분들도 나를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로. 본선 생각했을 때 김준일 평론가가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한테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솔직하게. 없습니다. 네. 아니,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혹은 한덕수 대행까지 다 합쳐가지고 겨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자 대결로 갈 것이냐 다자 대결로 갈 것이냐 이게 좀 다른데 2002년 모델이냐 2007년 모델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에서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 2002년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지층이 달랐을 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2007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준석 의원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게 가장 파괴력 있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지지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니,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를테면 이준석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는 탄핵이나 내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준석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뭐 프레임, 뭐 담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어차피 지금 이번에 2007년처럼 확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나마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 게 이준석으로 다니라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다 새로운 통상 뭐 이런 걸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만으로 줄이면 국민의힘 플러스 한덕수 대행까지로 줄이면? 지금 여조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그나마 나오는데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한덕수 대행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보수의 전체 지지의 파이가 커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행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당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 후에 첫 행선지가 현충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와 또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총리 묘소까지 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항상 민주당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여기 묘소 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영입 시도.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은 이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확정이 됐고 김상욱 의원의 영입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가는 자의 여유라고 보여집니다. 진영은 확실하게 내가 장악을 했으니까 좀 더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해서 50%에 넘는 득표율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도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좀 상당히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저런 보수 쪽의 인사분들과 함께하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 앞에 본선에서 계속 묻게 될 질문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그렇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것에 대한, 다 쥐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네. 그거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이나 뭐 이런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런 분들 영입하는 것으로서 뭐 걱정하지 말라는 장치 같은 것 이런 게 될까요? 독재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분들 접촉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이제 다른 형식과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수 쪽 인사를 갖고 오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 예, 뭐 2017년에 그 이제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잘 안 되면서 결국은 대선까지 졌다라는 약간 반성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엔 특히 역대 모든 대선은 다 중도가 중요했지만은 중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도의 성격이 과거처럼 이를테면 오락가락하는 그런 중도가 아니라 약간 심판자 중도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무엇을 심판하려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입법과 행정을 가져가는 것을 이거를 심판하려 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그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면은 반대 세력이 그나마 찍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심판자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대안이 돼야 된다는 국민의힘이 말씀이죠? 지금 전혀 그 대안이 못 되고 있다. 탄핵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70% 정도가 찬성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심판자 중도가 결국은 민주당 손에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보수 인사 영입이 약간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행보일 거라는 분석! 일단 여기까지 듣고 본방송에서는 오늘 유튜브 정꿀쇼 있는 날이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풀어보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